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단타꾼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2일 매매일지와 함께 주식 단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 드리긴 하는데 좀 정확하게 개념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주식 단타를 애초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주식 단타의 마인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지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작하는 방법.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부업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으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 왔죠. 부동산도 일단 LTV 나머지 대출 이외의 돈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몇 억이죠 요즘에. 그래서 돈 벌기가 쉽지가 않고 나가서 부업하려고 해도 요즘 자영업도 힘들고 하니까 조그마한 알바하기도 하나 힘들고,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쿠팡 파트너스나 유튜브나 다른 부업들 해도 사실 뭔가 의미 있는 큰 돈이 되지를 않아요. 저도 쿠팡 파트너스 다 해봤죠. 10월 달에 했던 거 2만 얼마, 12월 달에 입금됐는데 그 시간에 비하면 2만 원은 정말 큰 돈도 아니고, 앱테크 뭐 이런 것도 한 달에 몇만 원 벌기가 쉽지 않죠. 유튜브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 주식 단타는 돈을 벌 수 있냐? 주식 단타도 사실 쉬운 건 아니긴 한데 꾸준히 하면 누구나 벌 수 있고, 누구나 벌 수 있는 시기가 되면 큰 돈, 큰 시간이 필요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도 벌 수가 있고, 제가 매일매일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큰 돈이 들거나 큰 시간이 드는 게 아닌 건 확실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 단타를 생각하신다면 욕심을 줄여야 된다. 그 욕심이 어떤 걸 줄여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욕심 제가 볼 때 세 가지의 욕심을 줄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이에요. 처음부터 큰 돈으로 큰 돈 벌겠다 생각하시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 잃어 나가는 큰 돈을 자기 스스로 버틸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하는 건데 돈을 계속 잃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적당히 공부가 될 정도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들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절대 큰 돈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빨리 되는 사람은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빨리 되는 사람은 1년이면 꾸준히 수익이 나고, 저 같은 경우에 회사 다니고 집안 애기 보면서 애기 키우고 육아도 하고 다 끝나고 밤 10시 11시 넘어가지고 한두 시간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도 한 3년이면 3, 4년이면 꾸준한 수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100만 원으로 꾸준한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중에 첫 번째는, 첫 번째 하나씩 적어 드리면서 할게요. 첫 번째는 돈 욕심을 버려라. 돈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시간 욕심입니다. 시간 욕심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시간 욕심이 어떤 시간 욕심이냐면, 자, 두 가지의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주식 시장이 9시부터 뭐 끝까지 시간에까지 보면 6시까지 하고 장중은 3시 20분까지 열리죠. 근데 그 모든 시간에 돈을 다 벌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데 이 시간에 전부 다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종, 주식에 제가 돈 버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주식은 시초가 매매가 있고 장중 매매가 있고, 장중에도 돌파 매매가 있고 눌림 매매가 있고 종가 매매, 제가 하고 있는 종가 매매가 있고, 그렇게 돈 버는 방법은 결국에 정해져 있거든요. 요 하나하나가 거의 인생을 걸고 공부해야 될 정도로 3, 4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몸을 체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나한테 맞는 방법, 나한테 맞는 디테일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셔야 되겠죠? 근데 직장인이시거나 집에 계시거나 하시면 결국에는 종가 베팅이나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방식을 선택하시고 이 한 부분을 꾸준히 파는 게 좋아요. 이 종가 베팅으로 돈을 잃었다고 해서 뭐 장중이나 뭐 주식시장 중간에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면 절대 돈 못 법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간에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로 꾸준히 파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주식에 공부를 하면 롱런 할 수 없다는 게 있죠. 현타가 옵니다. 하루에 뭐 5-6시간 수험생 공부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하루에 수학 시간 2시간 있고, 1시간 있고, 일주일,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꾸준히 할 수 있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학만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할 수 있게 살면서, 그리고 일상을 즐기시면서 하루에 1-2시간 정도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시장에 돈이 어디로 흐르고 그냥 관심만 가지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노력 없이 그냥 그저 기법 몇 개, 조건식 몇 개로 얻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도 돼요. 조건식이 뭐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셨냐. 근데 진짜 다른 것도 그러냐라는 제 말 자체도 검증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걸 검증하는 노력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처음부터 큰 돈을 벌려고 큰 돈 집어넣으면 돈을 버틸 수가 없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한 1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시작하면 되고, 시간은 주식 시간에서도 시초가만 하시던가 아니면 종가만 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해셔야지, 뭐 인터넷상에 하루 종일 매매하면서 돈 많이 버시는 그런 고수님들 따라하다가는 하나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 노력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노력해서도 안 되고 적게 노력해서도 안 되고 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 요거를 갖고 마인드로 하루에 그러면 1-2시간 정도로 한 50만에서 100만원 가지고 꾸준히 1년에서 3년 정도만 하면 어떤 부업보다도 좋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을 이유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장기 투자 하셔도 돼요. 근데 1년이든 2년이든 수익 날 때까지 큰 돈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깨잘깨잘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데, 장투를 하더라도 단타는 또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깨닫는 부분이 있고 주식에서 알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게 없죠. 제가 있는 이제 카페나 아니면 카톡방이나 그런 친한 분들 보면 나이 있으신데, 저희 부모님 나이 되시는 여자분이신데도 꾸준히 수익 내고 큰 돈 버시는 분들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래서 이거 꾸준히 하기, 오래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저 주식시장은 짬밥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큰 돈 들고 와서 오래 버틸 시간이 없었거나 경험을 쌓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작은 돈으로 오래 붙어 있으면 누구나 버는 곳이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당연히 재테크에 대한 지식도 쌓이고. 그래서 제가 1월 중간정산 먼저 공개해드리면, 제가 1월 달에 얼마 벌었나. 저는 이제 월급쟁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한 2-30분 정도만 주식을 하는데, 1월달 정산을 보면 하루 읽고 나머지는 다 벌었습니다. 하루는 왜 이랬는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박셀바이오 마이너스 12% 개파락 맞아가지고 이때 잃었죠. 박셀바이오 하나 읽고 꾸준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월에 장이 좋아서 요즘 주식 많이 오르니까 번 거 아니냐. 근데 사실 12월 달이 많이 올랐지. 1월 달 여기 업종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죠. 1월 달 차트를 보면 초반에 많이 오른 거 맞아요. 근데 뒤에는 그렇게 오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올라갈지 말지 고민하며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더 많이 흔들흔들거렸죠. 1월에 조금 오른 척 하다가 오히려 12월이 더 원웨이 상방향이었어요. 그래서 12월에 1월 달에 이렇게 승률이 좋지만 수익이 크진 않은데, 12월 달이 오히려 이렇게 지수 좋을 때는 또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더 수익이 커지죠. 그래서 누구나 하시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저는 회사 다니면서 하는데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좀 디테일하게 공부 많이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노력 없이 수익을 꾸준히 내겠다, 그냥 뭐 돈 버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 주식 이제 이렇게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업로드한 영상, 인기 영상, 무슨 영상, 무슨 영상이 있는데, 이걸 조금 세분화해 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것 중에 공부가 될 만한 것만 이제 여기 모아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보니까 주린이를 떠나가지고, 주린이 아시죠? 주식 어린이. 주린이를 떠나서 뭐 많더라고요. 주가야, 아가야인데 주생아, 신생아, 거의 신생아.
아니 이런 분들이 이제 제 채널을 한번 보니까 완전 못 알아듣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기초적인 것도 주식 차트를 설명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씩 만들면서 제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껏 올려드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한 또 재생 목록을 만들어 드리며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들 같이 돈 벌고 같이 힘든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돈 벌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매일매일 매매일지로 또 저의 관점을 보여드리는데, 사실 주식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이면 제가 이렇게 타점만 찍어 드려도, 어디 갔나?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타점만 이렇게 찍어 드려도 이거면 다 해요. 사실 타점만 보고 많은 공부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왜 샀는지 언제 팔았는지 이런 걸 세세하게 알려드리니까 그런 점 보시면 되고, 왜 요 LG 디플,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주식 단타를 함에도 지금 대형주를 계속 일주일 내내 LG, 현대차 대형주만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도 전해드리고, 그런 것들 매일매일 듣고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매일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현대차 보시면 어제 차트는 제 차 상승할 것 같은 차트였죠. 그래서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 차 상승을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현대차에서는 손실을 봤습니다. 아침에 많이 빠졌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살짝 올라올 때 잘라버렸죠. 이렇게 손절할 땐 해야 됩니다. 이거 손절 안 간다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더 아프겠죠? 요거 하나도 10만원, 요만큼 떨어졌는데도 10만원인데 아픈데, 이만큼 떨어지면 오래 못하죠. 현대 글로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현대 계열사 자체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장세였죠. 어저께는 이틀 동안은 LG 장세였고, 그전에는 현대차, 기아차 장세였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또 보면 현대글로비스도 쭉 빠졌다가 다 올라와서 거의 고점에서 손절했습니다. 어저께는 전반적으로 제가 진입을 잘못했어요. 얘도 물리고, 현대차도 보면 현대차는 나쁘지 않았는데 나머지 다른 종목들도 보면 진입이 안 좋거든요. 얘도 보면 여기서 잡아서 빠지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올라줄 때 조금 빨리 팔았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사서 시초가에 바로 팔았죠. 근데 이 9시 어떻게 팔았냐? 이거 정말 쉽거든요.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그냥 시장가 체크하고 매도 눌러 놓으면 9시 시작할 때 그냥 팔려요. 그러니까 20분 동안 크게 바쁘지도 않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오르는 건 다 던지면 돼요. 제 매매 80%는 9시 정각에 팔죠. 아침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좀 봐야 되는 것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바로바로 던집니다. 카카오도 보면 9시 정각에 팔고 안 봤죠. 근데 그 이후에 카카오랑 네이버랑 오늘 대장이 됐었죠. 그래서 다 던졌고, 금호석유도 어저께 잠깐 들어갔는데 아침에 살짝 떨 때 역시나 9시 정각에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사고 8시 40분부터 9시까지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다 매도 걸어 놓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얘들도 다 관점이 똑같습니다. 제가 차트 종가 매매 어디서 사야 하는가 그거를 보여드렸었는데, 나중에 종가 매매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도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DPC는 제가 오늘 금요일 날 미팅이 1시 반에 시작됐는데 4시 반에 끝났거든요. 근데 그 3시간 동안 정말 눈도 안 떼고 잔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못했어요. 주식을 완전 못해가지고 탈탈 털리고 회의 내내 3시간 쉬지도 않고 회의를 엄청 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털렸죠. 뭐 원래 직장인이 털리려고 회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탈탈 털리는 동안 정말 눈도 뗄 수 없어서 폰도 못 보고 하니까 주식을 결국 못했는데, 이 DPC는 회의 끝나고 나와서 시외 5시에 들어가가지고 5시에 마이너스 1.6% 정도였거든요. 이때 들어가서 오후 6시 정각 5시 50분인가? 그때 거의 팔았습니다. 한 시외에 들어가서 시외에 팔아가지고 이거 1.6% 수익을 낸 거예요, DPC. 근데 DPC를 사지 말고 빅히트를 샀어야 됐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빅히트는 5시에 빠졌다가 쭉 올라갔죠. 시간 외 매매도 시간에도 결국에 계속 쳐다보다 보면 규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내에서도 규칙성을 찾아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종가 매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왜 샀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눌림만 사는데 올라가는 건 왜 샀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혹시 동시효과에 많이 뜨면 어떻게 하냐, 아니면 시간 내에서 떨어지면 손절을 하냐, 이거 여러 번 받은 질문이거든요. 뭐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제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하는데, 대부분은 상황 보고 하고, 가장 먼저는 갈 것 같은 종목이에요. 12월까지는 테마주, 재료주 위주로 수익을 냈다면 이번 달은 대형주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안 하던 대형주, 저도 지금 이번 달에 평생 안 하던 대형주 거의 평생 할 거 이번 달에 다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꾸준히 공부해서 시장이 바뀌는 걸 받아들이고 매매를 변경해야 되는 거죠. 종가에 눌림이 많이 나오는 장세가 있고, 종가에 이렇게 갔다가 돌파하면서 끝나가지고 마지막에 계속 올려주는 게 많이 나오는 장세도 있고, 이제 그때그때 결국에는 갈 것 같은 종목입니다. 갈 것 같은 종목. 결국에는 갈 것 같은 종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금호석유도 그렇고 카카오도 2번 자리였죠. 계속 갈 것 같은 종목에서 사고, 분봉도 갈 것 같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어차피 분할을 많이 하니까 안 가면 그냥 9시에 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매수 매도에 매이지 마시고, 내가 볼 때 내일 아침 9시에 갈 것 같다 그럼 다 사세요. 나눠가지고 돈을 나눠서 다 사. 그리고 떨어지면 한 대 맞으면 되고, 맞으면 마음이 남는 거고 공부가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머리에 고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갈 것 같다 싶으면 다 사시는 거죠.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도 많고, 근데 하지만 그 종목 선정과 그거는 똑같이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와 있는 종목 안에서 갈 것 같은 건 다 사시면 돼요. 결국에는 주식은 어느 정도 한 50% 이상은 감각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셔야 된다. 꾸준히 경험을 쌓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주말이라서 조금 길게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공부를 어떻게 내가 삶 가운데서 내가 하루에 24시간 있으면 이 중에 한두 시간은 언제 주식 공부를 할지, 그런 것만 조금 하셔가지고 차트도 보고 요즘 돈이 어디에 오르나, 다른 고수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 이런 거 살펴보시다 보면 저절로 돈이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주말 잘 쉬시고 조금 단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오지게 잔소리 들었는데 제가 또 유튜브로도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조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